윤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현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도 없이 출범을 했습니다. 빨리 내각이 구성이 되고 안정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몇 가지 의혹을 제기를 하고 계시지만은 이런 것들이 증거도 없고 심지어는 조작적인 이런 의혹 제기라는 것이 지금 또 방금 또 확인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4년에 걸쳐서 있었던 일을 마치 한꺼번에 있었던 일인 것처럼 6억을 한꺼번에 번 것처럼, 그리고 한 사람 평균 출판기념회에 참여했던 분들 한 분 한 분의 어떤 축의금 액수를 평균 내보면은 5만 원쯤 된 것 같다고 표현했던 것을 마치 책 한 권을 5만 원씩에 팔아먹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면서 모독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어제 이미 그 문제가 드러나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말을 고장난 녹음기처럼 반복을 하고 자료를 띄우는 행위를 계속하면서 이런 인신모독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위원장님께서 좀 제지를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할 거리가 없으면 본인들이 관리하는 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그 부담감 때문에 계속 그것을 또 반복하는 행태를 보이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 점을 위원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청문회 관련해서 개인의 도덕성, 인신의 문제 관련해서 입증된 것이라고는 후보자의 어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다라는 것 외에는 입증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졌던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추징금 문제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 사건의 그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대선자금 수사를 하고 박연차 사건을 수사했던 그 수사 담당자 중간 간부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던 바에 의하면 꼭 우리 김민석 후보자에 관한 사건만을 특정해서는 얘기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했던 얘기가, 기업들한테 그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수가 있었겠냐, 경영권 문제, 배임 횡령 문제를 가지고 당연히 협박을 해서 그 자백을 받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액수마저도 그렇게 협박을 해서 받아냈다는 것을 스스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그 아주 유명 그룹의 어느 회장은 머리가 나빠서 말귀를 못 알아먹길래 그것을 그거 이해시키는데 한참 걸리느라고 애를 먹었다, 이렇게 무용담처럼 얘기하는 걸 보면서 특수부 수사가 저렇게 이루어져도 되는 것인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바가 있었는데, 그런 그 자세로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돈 액수도 이렇게 가학적인 방법으로 자백을 받아냈는데, 뭐 어떤 돈을 주게 된 경위라든가 영수증 처리 경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조작하는 것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후보자가 왜 표적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하는지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고, 또 그것이 원인이 돼서 지금의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이것 외에는 저는 사실 입증된 것이 없는 그런 단계라고 보는데, 그래서 좀 이제 어제 나왔고 지금까지 나왔던 그 의혹 제기 이런 것들은 이제 중단하고 새로운 것들 위주로 또 정책 위주로 좀 질문을 해주는 방법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과 관련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무총리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그 갈등을 관리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청에서 작년에 조사했던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국민은 보수와 진보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대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가장 심각해지고 있는 어떤 그 갈등의 유형은 남녀 갈등인 것 같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세대 갈등이
연령대별 갈등으로까지 깊어지는 것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뭐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하는 내용이 국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갈등이 구조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이 현상, 이게 정말 그 어떤 총리가 되시면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국무조정실에서 연구 용역했던 결과에 의하면은 지난 33년간 사회 갈등으로 발생했던 총 비용이 2,628조 원이나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가 되신다면은 이 어떤 그 대한민국의 이런 그 갈등, 진영 간의 이런 갈등이라든가 남녀 간의 갈등, 세대별 갈등, 여기로 생기는 이 문제점들을 어떤 총리께서 직접 주도해서 좀 해결하는 이런 구조, 시스템, 정성 이런 것들을 좀 들어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을 오늘 대통령까지 이르게 한 데에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보였던 적극적인 참여와 기타 넘는 토론의 유도에 의한 문제 해결의 기초가 깔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정부에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그리고 만약에 총리가 된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릴 때 공유를 일부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뛰어들고 달려들어서 조율을 하려는 그러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가 해야 되는 역할 그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인 사회적 갈등 관리, 사회 통합 또는 문제의 어떤 국민 참여와 공론화에 의한 조율 이런 부분은 매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통상 이런 사안들을 그냥 공론에 맡기자 또는 사회적 대화를 하자라고 할 때의 맹점은 적극적인 중재자가 역할을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역할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는 제가 좀 훈련되어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특히 지금과 같이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갈등, 또 각종 지역 갈등, 더구나 정치적 갈등이 있으면서도 전통적으로 그것을 풀어야 할 정치 세력 가운데 중도 보수를 점했던 부분이 사실상 상당 정도 공백기에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바대로 또 저도 저의 소신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저와 평소에 정치적 이념이나 지형이 달랐던 부분까지도 적극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